오늘 참 기분이 깝깝질 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 왜 답답한 마음이 드느냐? 오늘 미국 증시 보시면은 일제히 어제 이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나름 긍정적으로 다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간절히 바랬었던 디커플링 드디어 일어나고 있으나 그 방향성이 전혀 반대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증시 오늘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죠. 에라이 재수 똥 튀기는 날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큰 움직임을 같이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만 떨어지고 지금부터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열심히 쫓아 올라가가지고 반등을 시작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4월 근원 PCE 물가가 4.9%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전히 상승이죠. 여전히 상승인데 이 PCE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예상치가 5.2%였었는데 4.9%로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냐,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연준의 매파적인 기세도 수그러들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 배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좀 긴 기사인데 요점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자,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미국 증시가 3개월 내로 15%에서 20%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마켓워치, 이 마켓워치죠. 이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는 최근 내부자 거래 움직임이 시장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으며 과거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5%에서 20% 수준의 반등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2사급 이상의 임원진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내부자 집단 매수 형태가 관측되는 등 내부자 거래 동향이 시장 반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내부자 머니야말로 스마트 머니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내부자 주간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비커스 위클리 역시 기업 내부자들의 반응에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기 직전 관측되던 자신감들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증시가 내려앉았었다. 그래서 반등을 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에서 20% 반등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의 하락장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강한 반등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미국 증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좀 데리고 가, 이 자식들아. 미국 증시 니네들이 끌어내렸으니까 책임지라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는 출시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것이다. 백악관과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승인만 나게 되면은 빨리 뚝딱 찍어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국제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다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야기하기를 국제무역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면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경 간 결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서방 제재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죠. 자, 물론 러시아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점만 빼면은 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국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도이치은행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믿음 하에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지언정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활용 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3위 고래가 오랜만에 비트코인 추매를 한 것 같죠. 481개의 3위 고래 지갑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S&P 500과의 프랙탈을 봤을 때 좀 비슷하다. 자, 물론 S&P 500 2000년도에서 2010년도 비트코인은 작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왔다리 갔다리 치면서 한 번 더 강하게 떨구면서 와이코프 이론의 스프링 단계처럼 한 번 더 강하게 떨구면서 25,000에서 24,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한 번 더 떨군 후에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데이브 더 웨이브의 분석과도 비슷하다,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의 비트코인 모습을 보면서 과거 여기 있었을 때 마지막 한방 하락 전 그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부정적인 쪽으로다가 한 방 더 크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게 되지 않을까. 25,500달러에서 이제 24,000달러 구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방 떨고 가지고 그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뭐 이렇게 이왕 된 거 한 방 그냥 훅 떨고 가지고 시원하게 다 털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이전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분석가. 지난 2020년도 3월 때 그때 비트코인 하락과 지금 모습이 비슷하다. 바닥은 이미 찍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떨고 가지고 꼬리 남기고 올라와 가지고 쌍바닥 비슷하게 찍어주면서 추세 전환을 이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다 이거죠. 꼬리 남기고 올라와서 추세 전환이 준비가 되고 있다.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라면은 바닥은 이미 찍혔고 지금부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시적으로 디커플링이 됐다라고는 하나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 뭐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멋대로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디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다가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관망을 하시거나 정말 소심하게 분할 매수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주부터 연준이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긴축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긴축을 정말로 하기나 할 것인가를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연준이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곳에서 전 세계 증시를 이제 잡고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 자산 시장을 벼락펴락한다라는 거, 이 얼마나 집중화가 되어 있는가, 중앙화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ATM 기기는 슬로바키아 공항에 있는 국제공항에 있는 ATM 기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가지야를 외쳤었던 3에로우즈 캐피탈 창업자 슈주라는 사람이죠. 슈주가 최근에 본인이 틀렸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5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좀 내가 틀렸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몽땅 갖다 던졌죠. 10,000개 정도를 비트맥스에다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더리움 살려내 임마. 너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떨어지잖아 지금.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차트를 봤을 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부분, 2016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다가 지지를 깨고 내려갔었다가 올라와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700달러 선을 잘 방어해 줄 수 있다, 18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과거와 같은 영광, 쌍바닥을 누리는 영광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아직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이 정신을 먼저 좀 차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이 조만간에 스페이스 X 상품, 소위 말하는 굿즈도 결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솔라나, 이번에는 온체인 시간이 망가져가지고 30분 뒤처지는 해프닝이 발생을 하면서 스테이킹 수익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네트워크 운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삐걱삐걱 여기저기서 나사 풀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솔라나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 킬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었던 솔라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픈 GMT,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줬었던 GMT, 중국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한때 중국에서 GMT, 이 스테픈 관련 사업자들이 체포당했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중국에서는 활용이 금지돼 버린 스테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또 한따까리 했습니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국가들과 샤바샤바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바이낸스, BNB 가격이 나중에 좀 오르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라, 원래 27일 정도 해가지고 2.0이 출시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자, 28일로 미뤄졌습니다. 28일 오후 3시 정도 해가지고 2.0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누구 한 명 깜빵 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반등을 좀 바라봅니다. 주말 동안에 사람들 마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좋아요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